3교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2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2월 15일이고요. 우로는 2024년 1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인월 기유일이 되겠고 일진은 기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것은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명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무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어느 독시라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인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러한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논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로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습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니자에다가 모래서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인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무토는 일단은 차치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오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니까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간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죠. 무토가 양토가 되는 것이고, 음토인 기토는 음토가 되는 것인데, 무토가 구황토라고 해서 큰 산과 같았다라고 하면, 음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와 같습니다.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고요. 여러분, 기토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토는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문전없다, 비옥한 토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신왕하더라도 간목 관사를 쓰는 관사를 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병화와 그 다음에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치용한다. 그래서 일간 기토가 약하면 병화를 위주로 쓰고, 또 일간 원령 자체가 너무 뜨거우면 개수를 우선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기토가 태어난 월령이 인월이죠. 인월은 계절로는 봄에 됩니다. 봄,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봄. 근데 이 초춘인 봄은 아직은 겨울에서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춥다, 아직 한기가 미진하다,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이 인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도 하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가 있죠. 목극토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성은 왕한테 일간이 약한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묘월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이 많아지게 되면 기토는 금방 산토가 되죠. 산토, 토가 흩어져서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 기토가 약하기 때문에 역시나 병화를 먼저 얻어서 기토를 갖다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인월의 병화는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는 거기 때문에 병화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성인 목의 기운을 설해서 이 기토를 생조해 주는 역할도 하고, 또 어떤 역할도 합니까? 초춘에 아직 남아있는 겨울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는 먼저 병화를 쓰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개수를 얻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일간 기토도 생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잘 자랄 수가 있겠죠. 따뜻해지니까. 그 다음에 조우하게 되니까 물도 얼지 않아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는 병화, 개수를 우선해서 용신을 치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과 월령의 특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격국과 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 길흉화복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격국 용신이고요. 특히나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겁니다. 대 양의 관계, 토가 목을 받습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목생 화에서 화를 생하는 역할도 하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토와 일간 월지와의 관계를 봤을 때는 월지에 있는 목이 일간 나를 이렇게 극하는 관계가 되죠. 나를 극하죠. 극아자가 되겠습니다. 극아자라고 쓰고요. 이거는 관성이 됩니다. 관성.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체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관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관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정관과 편관으로 볼 수 있는데, 편관은 달리 칠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긴 한데,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건 발을 정자를 써서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은 치우쳤다라는 뜻이고 칠살도 마치 뭔가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걸 말합니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어저께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인데 무토가 인월이 태어났을 때는 양토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편관칠살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은 음토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격은 어떤 격이 됩니까? 정관이 되겠습니다.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월은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겠죠. 모광절, 목이 임관지가 돼서 굉장히 왕한 반면에 토 또한 인월에는 장생처가 되죠. 장생지가 돼서 토가 자체가 약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관성이 너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격투기 챔피언인 것이 예를 들면 전 세계적인 무대 UFC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챔피언하고 세계에 있는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월이 토가 약한 계절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관성인 목이 너무너무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 기토는 약하고 저거는 관이죠. 그래서 신약 관성은 왕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약 관왕, 여기서 관자는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 만약에 살이었으면 여기다 칠살이었으면 여기다 살자를 썼을 겁니다. 신약 살왕.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관격의 신약 관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토가 초기로 들어가 있고요. 병화가 중기로 들어가 있고, 본기는 간목이 되죠. 그래서 본기가 우선하고요. 중기, 초기 이렇게 보는데,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는다면은 인중에 있는 무토만 가지고는 뭐다 격을 잡거나 용신으로 치용하기가 좀 어렵다. 무토는 천간에 투출해도 이 무토만 가지고는 격을 잡지 않습니다. 근데 병화 같은 경우는 장생된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를 가지고는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가 간목이 투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기인 병화만 천간에 투출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정인격이 됩니다. 음토가 양화를 받죠. 음양의 조화가 맞는데 화가 토를 생하는 관계가 되니까 정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는 기본적으로 정관격 또는 정인격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인성이 투출되지 않으면 일간은 약한데 관이 왕한 사주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드렸죠. 초봄이기 때문에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 있습니다. 꽃샘추위 아직은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기 그 응달진 곳 같은 데서는 땅이 아직 얼음이라든가 눈이 녹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얼었다라고 한 뜻은 그 땅에서, 차가운 땅에서는 생물이라든가 풀 같은 것이 자라기 좀 어렵다는 뜻이죠. 즉 인월의 기토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 조후가 필요하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월의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 병화가 투출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병화는 기토를 생해주는 기토를 생해주고 기토를 갖다가 온통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왕한 목이 기토를 극하지 않고 목생화, 화생토에서 요거는
관인상생이라고 하죠. 관인상생.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다시 생하는, 다시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하는 이런 통관상생의 구조가 돼서 일간 기토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생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인월은 물론 병화가 있으면 춘의 추위는 사그러들고 따뜻해집니다. 많은 수가 없으면 기토가 어떻게 돼요? 건토가 될 것입니다. 봄에 이거는 춘한이라고 해서 봄에도 가뭄이 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월이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병화 있어야 되지만 병화와 더불어 개수도 있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천간의 개수가 아니라면 지지로 해수라든가 자수 정도 있어서 수가 있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병화도 있어야 되고 개수도 있어야 되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먼저는 병화가 있고 나중에 개수를 얻는다. 그래서 선후를 따지면 병화가 더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개수가 있어야 된다. 병화만 있고 개수가 없으면 기토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기토가 건조해져서 생기가 없어지는 것이고, 병화가 없고 개수만 있으면은 초춘에 기토가 얼어서 또 역시나 생기가 없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연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같이 볼까요? 병화가 또 도출되어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본기를 우선합니다. 본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정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관격으로 보는 것이 맞고, 당연히 신약 관항한 구조가 되는데, 병화가 투출돼서 어디까지 갔다? 관인상생하는 구조까지 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죠? 병화를 얻었으니까 개수, 수를 얻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지에서 유금을 봤습니다. 기후일주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것이, 유금이 있으니까 수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만은, 유금하고 신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신금 안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암장된 임수를 쓸 수 있지만, 유금 안에는 경금과 신금만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는 금이기 때문에 이 유금이 있다고 해서 물을 얻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차라리 신금을 얻었다라고 하면 안에 암장된 임수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유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진토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은 것이, 이거는 좀 해수 또는 자수는 아니지만 진중의 개수가 이렇게 암장되어 있습니다. 저거를 갖다 이제 수고라고 하죠. 포태법상 수의 묘지라고 해서 수가 뭐 어떻게 됐다,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 수의 고지 안에는 저기 좀 땅속 밑에 그래도 진흙 안에 있는 물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예를 들면 진을 보게 되면 진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저 진토하고 술토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갑술일주하고 갑진일주하고 갑진일주하고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술일주는 간목이 술의 뿌리를 못 내리지만 갑진은 진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당연히 이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진중개수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수를 하나 얻었고요. 간목이 다시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시 화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또 아까 진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진중 개수를 얻었다라기보다는 기토, 여기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을축시가 되게 되면 을목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은 뭐 관인상생이 된다 하더라도, 을목은 물론 이제 살인상생이 될 수 있습니다. 병화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먼저 을목이 기토를 극한 연후의 병화의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점, 유축해금하기 때문에 요 토는 금의 기운이 많이 좀 살아있다. 수가 조금 부족하긴 하더라도 인월이기 때문에 축중개수, 진중개수만 있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을축시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는 것 결코 제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수는 뭐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월 시간에 이렇게 을목 7살이 투출되어 있는 것은 좋지 못하죠. 기토 입장에서 간목은 아주 좋은 화초가 심어져 있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잡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축시, 을해시는 해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장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을목이 천간에 투출된 것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고요. 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또 만약에 진중개수 하나 요것이 없다라고 하면 사주가 매우 건조해져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이 정도 되게 되면 저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수를 좀 보충해서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요 정도 구간이 되겠죠. 수기가 좀 부족해서 기토가 약간 한전이라고 하죠. 가물은 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병인시 또는 정묘시는 안 되겠습니다.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제가 정묘시를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이거는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묘가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묘유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무진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진유합 금이 되죠. 이제 그래서 뭐 기토 입장에서는 뭐 식상이 세력을 좀 얻는다 이렇게 보지만 좋은 점은 뭐 역시나 진중개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목화운으로 갔을 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수기가 많이 부족해지겠죠. 어차피 무토는 건토이면서 보다 수를 갖다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간목의 무토를 이렇게 제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수기가 부족한 목은 무토를 제할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고, 역시나 중간에 병화가 끼어 있으면 목생과 화생토에서 역시 건토인 무토가 더 왕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부득이 금수운으로 가는 걸 바라지만은 역시나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남녀 공이 썩 좋게 볼 수 있는 생신은 아닌 것 같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유회금을 하죠. 역시나 수기가 좀 부족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 유금은 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금하고 지지로 신금하고 지지로 유금은 차이가 있으나, 신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장생돼서 암장되지만 유금은 순수한 금이기 때문에 진중 개수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역시 운은 수가 좀 보충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경오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신미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임신시 가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금수가 세력을 얻죠. 이거는 잘 보시면 신유금의 생을 받을 수 있는 임수, 또 임수는 신의 뿌리를 둘 수 있죠. 임수는 멀리 있어도 신의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거를 수고라고 해서 이 재성이 임묘했다 이렇게 보시면 잘못 보는 거고요. 임묘해서 이 재성인 임수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이 임수는 충분하게 세력을 크게 얻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당연히 이것은 목화운이라든가 화토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고, 이 사주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사주가 너무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개유시 마찬가지로 임신시와 마찬가지로 사주가 너무 한습해지기 때문에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